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4월 23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놀랍네요. 예, 미국 시장도 그렇고, 돌아가는 분위기 보게 되면, 전쟁은 끝난 것 같지도 않은데, 예, 전쟁, 예, 그래서 또 계속 뭐 합의하냐 마냐, 이런 상황 쪽에서, 너희들은 그거 합의하는지 마는지 그거 신경 없어. 우리는 일단 달릴게. 라고 하면서, 그냥 위험 자산에 대한 랠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참 특이합니다. 예, 그게 시장의 하나의 특성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뭐 지금 저희는 벌어진 거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이거 이탈 안 하게 되면 약간 지지받고 약간 변곡의 느낌이다. 그래서 밀릴지 아니면 턴할지 이 과정 쪽에서 다시 추세의 강화 쪽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네요. 그런 모습들이고, 그다음 더 놀라운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예, 한 번도 지금 이게 나스닥보다 더 많이 상승했을걸요 아마. 예, 상승폭도 그렇고 이제 9,900입니다. 거의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작년부터 거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죠. 작년에 한번 출렁했던 모습들, 거기서부터 약 한 3,600, 한 4,000대 밑에서 시작했던 게 지금 9,900. 와, 거의 2.5배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게 강력한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들도 그렇게 강했고, 우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기술주에 대한 열망들 강력하게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런 흐름들은 뭐 벌써 IT가 움직인다 그러면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게 대만입니다. 대만 이상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전고점도 넘어가고 그냥 퍽퍽퍽 움직이는 모습들. 참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대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 우리도 북한과 대치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IT 쪽의 기술력을 담보로 또 IT를 잘 이어가는 국가 두 국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됐고 그냥 우린 갈 길을 가겠어 라고 하는 게 좀 큰 것 같다.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들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특이한 내용들은 매크로 지표가 혼돈의 매크로 지표. 그러니까 즉 위험자산과 관련된 쪽들도 강하고, 아니야 안전자산 쪽에 선호하는 매크로도 강하고,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요. 그래서 지금 달러 금리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케빈 오씨 관련된 연준의 어떤 이제 지명과 관련된 청문회를 통해서 역시 좀 연준은 그래도 그런 거 있죠. 아무리 연준 의장이 뭐 내가 금리를 인하하는 쪽을 좋아하고 나는 완전히 전혀 매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뭐 표가 연준 의장한테 뭐 10개를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표를 주는 상황 쪽에서 일단 아무리 연준 의장의 성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어제 매파적이었다는 반응들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조금 계속 더 봐야 되겠죠. 일단 인준에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원화는 1480원대 밑으로 살짝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아직 그렇고, 비트코인 그리고 또 이더리움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도 이게 좀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가 올라온다. 뭔가 바라보고 있는 게 좀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유가도 또 올라옵니다. 92.8달러. 그러면 이제 80에서 90달러가 아니라 90에서 100달러 정도를 계속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일단 이란을 보게 되면 이란도 지금 가뜩이나 지금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자기도 봉쇄를 하고 미국도 봉쇄를 하고 둘 다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나머지 이란 선박 외에 나머지는 납포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 선박 못 나오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다 보면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런 정유 시설 있죠. 정유 시설을 이제 보관하는 또 담아놓는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풀캡합니다. 그럼 이거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채워가지고 다시 이거를 지금 원유를 계속 또 돌리게 해야 되는데, 이게 풀캡하고 차고 더 이상 이게 만약에 꼭지를 잠가버린다, 원유 쪽을 잠가버리게 되면 이거 잘못하게 되면 오래 걸립니다. 다시
제기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재정이나 그리고 또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도 되게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안 좋은 거죠. 또 게다가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아니 괜찮아, 우리는 우리가 원유 생산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소비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이런 이란과 비슷하게 또 미국하고 대치되는 상황 쪽에서 가장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쪽은 유럽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아시안 국가들 쪽입니다. 이쪽들이 더 힘든 거죠. 왜냐면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관점 쪽에서 지금 빨리 뭔가를 찾아서 들어오긴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직까지 뭐 비축유나 해볼 뭐 지금 버틸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또 시장에서 반영될 수는 있어요. 그건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이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헬륨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이상 재고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일본이 좀 타격을 받기 시작하네요. 뭐 솔벤트나 뭐 몇몇 린스 뭐 이런 쪽들 이거 가지고 부족함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은 벌써 영향을 가지고 온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좀 그보다는 더 재고 여유가 있다. 그래서 반사익 동진세 이렇게 막 쭉 올라가고 막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요게 만약에 좀 재고가 이제 딸랑딸랑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한번 또 체크해 봐야죠. 그래서 일단 지금 마냥 위험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막 다는 건 좋은데 그 이면에는 만약에 이제 배가 여전히 장기화돼서 못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쪽들은 툭툭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쪽들은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오른 다음에 조정의 빌미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 한쪽으로 일단은 눈길은 이쪽으로 가지만 아니야 지금은 그래도 위험자산 랠리가 펼쳐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먼저 무게를 두고 렛츠고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항상 리스크는 안고 위험자산을 가는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내용들은 이제 휴전을 연장하는데 무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란이 누가 지금 대화 상대인지도 모르겠다. 결정권자가 누구니? 뭐 강경파, 온건파 뭐 지금 싸우고 있다 보니까 니네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다음에 단일된 메시지를 줘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 쪽들은 쉽게 또 자꾸 핑계 대는 거죠.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쪽에서 이것도 그래요. 힘의 균형을 봤을 때는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자기의 입지가 커져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미국 이란에서도 권력 싸움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원건파도 있고 아니 그래도 우리 상업 체계상 우리가 대통령도 있고 우리가 가장 큰 또 주체인데라고 하지만 이혁수 쪽을 비롯한 강경 쪽들은 무슨 소리 종교와 함께 뭉쳐있는 우리가 이란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둘의 갈등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또 이란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패스했는데 그런 쪽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대화 주체가 지금 없는 상황들이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을 함께 이제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이걸로 볼게요. 잘 나온 거. 지금 반도체 쪽들은 이제 계속 달립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구글과 연계됐다고 그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뭐 오늘도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더 놀라운 사실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AMD, 그러니까 지금 CPU가 이제 부족, GPU보다는 CPU에 대한 부각들이 가속기 때 더 AI 추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부각을 된다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AMD가 좀 힘을 많이 내요. 그거 좀 특이한 것 같고 인텔은 약간 차익질은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내일인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계감이 좀 있고 많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앞두고 분위기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브로드컴은 또 5% 가까이 올라오면서 네트워크 인사이트 요즘 브로드컴 잘 나가고 있고 마블 테크놀로지 두 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마이크론 지금 8%가 올랐네요. 샌디스크 8% 창신 메모리가 HBM 실패했다는 얘기. HBM3 잘 안 된 쉽겠습니까 그거. 예, 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좀 어렵다는 기술을 가지고 하이닉스가 몇 년이었죠? 한 5년인가 7년 동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 가지고 이제 그게 표준에서 움직이는 건데 아무리 돈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할 것 같고 일단 또 중국 경쟁업체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강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세미, 마이크로칩 이런 쪽들 전력 반도체 이것도
가끔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축이에요. 지금 전력 초과 변압기부터 전력 체계를 만드는데 전력 반도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커져 있거든요. PMIC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가가 못 갔다라고 해서 강조드렸던 종목이 DB 하이텍인데, 네, 그리고 또 코세스 이런 것들이죠. 코세스 맞죠? 예, 이런 것들 또 움직이긴 하는데, 네, 일단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분위기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TSMC도 5% 올랐네요. 오늘 또 대만도 나쁘지 않겠네요. 분위기는요. 그런 쪽에서 일단 ASML이 노광 장비를 높은 가격을 이유로 돈을 보류한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것 때문에 좀 위축이긴 했는데, ASML은 지금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조금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또 이런 쪽들이죠. 램 리서치 그리고 어플라이드 모터리얼스 여전히 탄력들은 강화됩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 이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놀라운 G 버노바 브라보 저희 에어클래스 종목이죠. 예, 13%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게 일단은 지금 변압기 관련된 전력 설비들도 같이 영향을 끼칠 거고, 가스터빈 쪽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이쪽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쪽이죠. 가스터빈 관련된 쪽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가스터빈과 LNG 복합화력 발전 쪽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BHI나 S&T 에너지 이런 쪽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연결해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 잘 돌아가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런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테슬라 와우 얘 또 실적 발표하고 시간외로 4%가 올라갔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익이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제일 걱정했던 게 FCF거든요. 연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14억 달러인가 플러스로 나옵니다. 현금 흐름 괜찮죠? 이러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옵티머스가 2분기에 프리몬트 공장에 1세대 라인 설치 시작한다 라는 쪽이고, 지금 기가팩토리 텍사스의 2세대 라인 이어간다. 로봇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 쪽들, 오늘 로봇 쪽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같이 영향 끼치면서 봐야 되겠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관련주로 2차 전지가 움직일까 로봇으로 움직일까 둘 다 움직일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은 둘 다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워낙 턴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저는 로봇이 못 갔기 때문에 로봇을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앨범알이 오늘 좀 하락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조금 좀 주춤할 수도 있겠다, 이사전지 쪽은 그렇게 보는데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소프트웨어 쪽은 시간으로 대부분 좀 하락했다고 그래서 아직 좀 강한 모습들은 아니죠. 그런 쪽이고, 거기다가 지금 테마 쪽으로 한번 볼까요? 테마 쪽으로 또 아이온큐, 뭐 양자 컴퓨터 쪽들 강한 모습들인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매하려면 미국 거 매매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쪽들이고, 대마초 관련주가 급등했네요. 우리나라에 관련주가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쪽은요. 그리고 또 지금 우주개발, 위성통신기업 보니까 레드와이어, 인투이티브 머신, 로켓랩 강세였네요. 이쪽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오클로가 이제 우주궤도 원자로 이런 것까지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미국 우주 원자력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거기에 전력원들은 이게 원자력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쪽들이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다 계획만 있어요. 계획 가지고 올라간다. 뉴스케일 파워 16% 급등했네요. 이건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파미르 그 뭐였더라?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실체가 없다는 쪽에서 공매도 막 나오면서 주가 막 빠지고 있던 이런 모습들 보게 되면 그렇구나라고 생각드는데, 일단 뭐 스토리 붙으면서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미국은 약간 스토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장주 개념들이 강한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약간 밸류체인 쪽에서 직접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좀 차이는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됐으면 오늘 원자력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제 잠깐 조정받고 또 움직이겠다라는 쪽들은 뭐 맞겠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들은 그런 쪽에서 같이 변화가 갈 때인데, 오늘 야간 선물이 2.5%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하이닉스 실적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현대차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지수와 관련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수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직접 고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툭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오늘 2.5%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오늘 6,550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대로 나오게 되면. 그러다가 장 나오고 나서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에 따라 달렸죠. 여기 수급에 따라서 아마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동향들 달러나 최근에 나온 이제 매크로 지표를 봐서는 또 매도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네가 틀렸고 외국인들 그냥 쫙 사면서 강력하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런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6,550으로 쫙 올라갈 거야. 아니면 다시 6,500선으로 회귀하면서 조금 좀 묵직하게 나올까.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수급 보면서 이제 탄력 좀 고민해야 될 텐데 아직 지금 저희도 똑같이 미국 시장의 각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약간 완만해요. 차이가 있죠. 이건 이렇게 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요거 지지권 갖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과 똑같이 뭐 추세적인 흐름은 이상이 없다. 안쪽에서 계속 지금은 그 전략이 좋습니다. 막 보다 보니까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막 정신없는데 아이고 그거 갖고 있을 걸 라고 하지만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계좌에도 그럴 만한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게 되면 뭐 그렇게 삼성전기 부러워하시잖아요. 그럴 만한 종목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좀 지나고 나게 되면 내 계좌도 이런 게 있네 하고 나올 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맞는 섹터 반도체부터 반도체 소부장 얘기는 많이 드렸었죠.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그리고 또 뭐 조선, 조선 조처, 방산, 원자력, 뭐 또 전력 설비, 뭐 또 금융 이런 쪽들에서 주력적인 종목들 갖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 팔지 마세요. 그냥 팔지 말고 끌고 간다. 이쪽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뭐 이제 현금 좀 있게 되면 계속 또 플레이 하겠죠. 계속 치고받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왕이면 요 안쪽에서 나오는 종목들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시장은 뭐 지금은 웬만하면은 잘못 팔았다가 자네 그렇게 싸게 내놓는가? 그러면서 확 엄청 빠르게 그냥 가져가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내놓을까 말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매도 딱 놓쳐서 싹 하고 땡큐 그러고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 정도는 끝까지 가져가겠어. 가져가야 자네 좀 빨리 팔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막 달아오르죠. 그런 쪽으로 시장 흐름들은 계속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오늘 실적 발표하는 이제 두 기업,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분위기 볼까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올라가면서 이런 느낌 있죠? 이렇게 막 올라가서 좀 이런 느낌이나 지금 저항대는 들어와 있는데 계속 돌파하려고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좀 들어와 있고 여기도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린 달리겠어 하면서 그냥 쭉 달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위험자산을 대응하는 마음은 그나마 혹시나 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16만 원대. 야 이제 발음도 하이닉스 가지고 이제 120, 106, 110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됐으니까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 정도. 그래서 볼까요? 요거 한번 라인들 만들어 보게 되면 116만 원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또 지지권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정도에서 잠깐 매물서하고 다음으로 가지 않을까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이상이 없고 근데 이 정도까지 조정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스퀘어가 조정폭이 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스퀘어 만약에 70만 원대 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자리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최근에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쪽에서 다시 늘려라. 그래서 46만 5천 원대 가자. 여기서 다시 늘려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부터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요 이평선 안쪽에서 계속 또 지지하고 있어요. 이걸 맞고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탄력받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번, 2번, I'm 2번. 2번. I'm number 2. I'm number 2. IP.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턴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오히려 저는 지금 한 60만 요 갭 나온 때 자리 있죠? 한 59만 원대 여기를 또 터치하러 들어가는 모습들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쪽에서 거기를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지지하고 오늘 만약에 출렁인다 그러면 현대차는 진입하는 걸로 그래서 로봇 쪽들은
오늘 현대차가 흔들리는데 같이 동반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약간 해보는 걸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또 뉴스와 이슈를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 쪽들이 지금 아주 이제 돈을 잘 벌다 보니까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커집니다. SK하이닉스 청주를 이상할까요? 청주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좋은 도시네요.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신규 팹 PNT7 앞에가 패키징인가 보죠. 그런 쪽에서 패키징과 테스트 맞죠? 패키징과 테스트 7배 잘할 수 있어 이런 쪽이죠. 그래서 패키징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 간다. 이런 쪽에서 청주가 AI 메모리 핵심 거점으로 구성됐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청주 팹도 있고 MI5, 6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쪽도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 근데 요새 좀 중요한 거는 HBM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쪽들에 대해서 압축해서 해놓는다 라는 쪽들인데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그러니까 후공정, 오셋 쪽들에서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일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공장을 직접 짓고 키우는데 여기 연관되는 소재, 장비, 부품 쪽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 흐름들 또 이쪽 챙겨야겠죠. 오셋 관련된 오늘 소부장 이쪽도 오늘 타겟이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크게는 한미반도체나 한화비전 같은 경우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는 테스터 업체들, 이거 메모리 테스터 업체들 이런 것도 계속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삼성도 가만히 있느냐? 노노노. 우리도 돈 잘 벌고 있는데 들어가겠다. P5 160조 투자해서 쌍둥이 팹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지금 P4는 베라루빈 출시 맞춰서 조기 가동을 한다. 쪽으로 들어와 있고 P5는 160조 들어와서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지금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KPX 투자를 강화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은 D램 쪽은 공급이 이게 설비 투자가 강화되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갔던 가격대 빠지는 거 아니냐,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공급 과잉론 아니 공급이 가격을 좀 꺾일 만한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시게 되면 그럴 정도의 수요 부족에 대비해서 그만큼 강력하게 KPX 투자를 안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적정하게 하는데 어딜 더 많이 하느냐? HBM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패키징 테스트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거처럼 디램이나 낸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룸이 별로 없고 다 이쪽에 대해서 강화시키게 되면 여전히 쇼티지는 이쪽도 계속된다. 이런 쪽으로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큰 이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은 오히려 수혜되는 종목들 쪽을 더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부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요거 나온 얘기들 육군이 현대차에 아틀라스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비무기화 서약 이런 쪽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일단 핵심은 로봇이 지금 아틀라스가 로봇이 육군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군 무기화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족 보행 로봇 스팟도 그렇고 이런 쪽도 그렇고 가장 근데 그때 보니까 아픈 게 그거더라고요. AI가 누가 만든 거긴 하지만 스팟이 폭탄을 달고 거기다가 막 요리조리 피해가다가 거기 가서 본진 가가지고 빵 터지는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왠지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자살 예전에 폭탄 테러 이런 것들 나올 때 그런 예전에는 그 테러범들이 했던 거는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싣고 가서 막 달려가서 거기서 터지는 거와 똑같은 모습들인데 이것도 이제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근데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 내용들 보면서. 근데 일단은 투자의 측면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로봇이 또 하나로 확대되는 영역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그런 쪽으로도 연관이 될 수는 있겠고 다 알고 있었는데 벌써 구체화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나중에 터미네이터랑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들이 나온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아까 반도체 포토재료 공급망 붕괴 직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캠트로닉스부터 어제 동진 세미캠 강했었죠. 이런 쪽들의 종목들이 강하다.
지금 솔벤트 그리고 PR 포토레지스트리 이런 쪽 같이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연결되는 과정들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반사이익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걱정이 슬슬 되는 것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것들 때문에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어제 강했던 섹터들과 몇 개 한번 더 체크해 보게 되면 조선 쪽도 어제 강했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간다 얘기는 뭐 미리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선 쪽들도 움직인다는 쪽인데, 일단 지금 엔진 쪽들은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 유조선 쪽에 강점이 있는데 이것도 가격 올라갈 것 같고, 미국 쪽 중심으로 에너지 쪽들이 강화되게 되면 아마 많이 배가 발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쪽의 아이디어 가지고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비철금속 쪽입니다. 그런 쪽에서 알루미늄 가격 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강했던 게 사마알루미늄, 롯데저지 머티리얼. 얘기 어제 드렸었죠. 그런데 주가는 이제 뒤늦게 사마알루미늄 쫙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알루미늄 쪽은 봐야 된다. 그런 쪽은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과 함께 오늘 구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이쪽과 연결될 수 있는 쪽들도 단순하게 풍산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이를 통해서 또 가격을 전가시키는 능력들이 있는 쪽들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판주가 영향을 받을까요? 받게 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또 보셔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기판 쪽에서 안 간 종목들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해성 DS가 가장 늦었다. 뒤늦게라도 가고 있고, 영풍도 말씀드렸었죠. 그것도 같은 그쪽은 조금 아니라고, 코리아 서킷의 대주주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것도 가져가고 이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설비 전선 쪽들은 요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주요 전력기기 업체 쪽에서 인프라 쪽에 800V 직류 DC입니다. 요게 바뀌게 되면 중간중간에 나왔던 변압기나 또 안에 배전, 송배전 쪽들이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 시작하고 컨버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것 쪽에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력 설비 쪽에서는 큰 영향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어떤 전력 개통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눈여겨보겠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LS 마린 솔루션, 이거는 그쪽은 아닌데 요즘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들이 나온다. 전선만 본다 그러면 LS 에코 에너지 같은, 어제 베트남과 또 협력 얘기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LS 에코 에너지가 지금 또 주가가 저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베트남과 함께 무슨 얘기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근데 그러면 오늘 또 쭉 달릴 준비는 하겠네요.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협력 얘기 좀 나왔습니다. 베트남 또 원자력, 전력 이런 쪽에 대한 협력 얘기 그런 것 같고, LS 마린 솔루션은 해저 케이블 만드는 회사잖아요.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고점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돌파가 나오나?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런 쪽에서 근데 워낙 호가가 얇습니다. 근데 수급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하는 쪽에서 한번 넣어봤다 하는 쪽으로 보고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장 분위기 일단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쭉 달리는 쪽으로 보는데, 여기들 수급에 따라서 일단 멈출지 아니면 6,500대에서 약간 수급일지 아니면 그대로 또 계속 확장될지 이거 보시면서, 지금 제일 좋은 전략은 뭐다? 주요한 섹터에 있는 거 안 팔고 계속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좋아요는 항상 땡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7시 반에 저희 또 파워쇼 하면서 금요일 또 뵙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오늘도 힘차게 달리시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